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수급의 동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은행주들에 대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최근에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을 아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과 오늘 통신주들을 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반면에 기관은 운송수단, 하늘길, 바닷길 다 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반도체는 어제부터 사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건 삼성전기를 그렇죠. 또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SM과 파세코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엮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요. 뭐 세 글자라는 것밖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완전히 전혀 다른 지금 섹터의 종목이죠.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SM, 그리고 이제 계절주를 좀 대표하는 파세코. 일단 4분기 통틀어서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것들이 일단 주도주가 한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게 NFT. 메타버스, 게임주라고 한다면 이번 주 들어오면서 지금 춘추 전국 시대가 좀 열려 있는 지금 시장,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지금 주도주로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올해 하반기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매매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기존의 시세가 난 종목을 하는 것이 맞을까? 시세가 난 종목의 조정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동안에 굉장히 쉬었지만 계절적인 요인 혹은 시기적인 이 타이밍에 맞물려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하는 게 맞을까? 그에 따른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과 파세코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파세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져야 올라갈까요? 네, 일단은 SM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위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무래도 어제 이제 만약에 손절을 좀 빠르게 하시는 유형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어제 좀 일부분의 비중을 좀 줄였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던 SM인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이탈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미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 뉴스들이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SM보다는 파세코 쪽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름 고민을 한 게 뭐냐. 일단 계절주입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난로를 파는 파세코는 충분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파세코가 만드는 난로가요. 그냥 가정용 난로가 아니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뭐냐면 캠핑 가서 쓰는 이 밖에서 쓰는 이제 난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년 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캠핑 열풍이 왜 불었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해외로 놀러 가지 못하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놀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캠핑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에도 겨울철에 이 파세코가 만들어낸 난로가 계속해서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파세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당연히 난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점이 겨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지나서 다음 분기까지의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파세코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캠핑 얘기를 좀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파세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불멍 그 난로가 진짜 정말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정말 불멍을 하듯이 보여요. 저는 실제로 그것을 줄을 서서 구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매하셨습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는 매장을 정말 한 몇 주 동안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서서 이제 살 만큼 굉장히 많이 팔린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여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캠핑에 대한 인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캠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멍이에요. 맞아요. 정말 말 그대로 불멍인데 자 그럼 파세코의 주가는 불멍 말고 불기둥을 어떻게 키울지 한번 이 가격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선, 특히 오늘의 흐름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35,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계절주의 성격상 큰 시세, 뭐 대시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상승세를 좀 염두를 해본다면 2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내려왔을 경우에 손절선은 굉장히 짧습니다. 목표가도 짧기 때문에 손절선도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데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오늘은 이제 저점 가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000원의 손절가가 제시됐고요. 앞으로 더 추워질 날씨를 볼 수 있겠고 캠핑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파세코였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급 파이터 2라운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기아와 SK텔레콤이 만났습니다. 이제 엮는 거는 포기하셨나요? 일단 지금 시장이 일단 어느 것 하나가 좀 주도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엮일 수 있는 테마가 좀 많지는 않지만 일단 기아, SK텔레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말 하반기 배당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매수를 하고 싶은 두 종목과 두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기준으로 공교롭게도 두 섹터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완전히 배당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도 생각하고 이 주가의 탄력성도 좀 고민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두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와 SK텔레콤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2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오랜만에 외국인 손을 좀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기아입니다. 일단 뭐 기아가 좋고 SK텔레콤이 나쁘다 그 이야기보다 저는 우리나라 지수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미국 시장처럼 계속해서 고점에 위치해 있다면 저는 기아보다는 오히려 SK텔레콤 쪽을 더 선호를 했을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SK텔레콤은 통신주, 이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이제 조금 부담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가 만약 더 위에 있었다면 SK텔레콤을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러한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그 어떤 나라 시장보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또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배당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탄력성도 한번 노려볼 만한 하반기,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아 자동차의 이 변동성, 탄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당연히 이제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지금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차가 많이 안 팔려서인데 수요가, 그러니까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가 아니고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완성차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판매고가 좀 많이 떨어진,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국내 시장, 국내 수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자. 그럼 현대차가 좋냐, 기아가 좋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두 기업의 장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차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현대차나 일단 기아나 함께 묶이는 건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반도체 수급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또 반도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 지수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이 되고 자동차 종목들이 오르는 건데, 자, 기아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더 나눠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살펴볼게요. 네,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굉장히 또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아가 가면 현대차도 가고요. 현대차가 가면 기아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탄력성적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기아이기 때문에 저는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지금 이 차트가 제가 보니까 일봉이 아닌 주봉 기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일봉상 지금 현재 이 아직 박스권 상단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룸인 자체가 많으니까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12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내려온다면 7만 원이 이탈 시에는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또 새삼 박스권이 정말 그렇죠. 길었다라고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기아 목표가 1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선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공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 페노션으로 갖고 네. 왔습니다. 해운업계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좋아진 것의 공통점으로 해운업계가 같이 올라가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많은 해운주 중에서도 사실 이 페노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에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은 좀 상황입니다. 일단 다른 조선사하고 다르게 벌크선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이 페노션인데, 네. 이 벌크선은요 길이가 굉장히 긴 이 철강 이쪽에 이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야지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철강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배들보다 특히 벌크선사의 이제 수주가 좀 많이 감소를 하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지만 결국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 이미 많이 녹아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페노션이 과대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세가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도 사실 좋기 때문에 페노션을 딱 오늘 가지고 왔다는 건 아무리 봐도 추세를 탔다. 그쵸.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 페노션 또 차트를 보면서 얼마나 순항할지 가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페노션은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다 잡아주는 모습이 그러네요. 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저는 충분히 뭐 대세 상승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에 이 추세가 좀 돌려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7,500원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조정이 나온다면 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점을 좀 다졌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일단 7,500원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7,500원 제시했습니다. 손절가 4,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